자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쉬운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 두 번째 문제로 원통형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축전기가 되려면 도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가운데 원통형 도체가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원통형 도체 껍질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원통과 원통 껍질로 이제 축전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사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안쪽 도체의 반지름이 A이고 바깥쪽 원통 껍질의 반지름이 B이고 그 다음에 이 도체의 길이가 L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안쪽 도체에 전하 Q가 대전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표현한 식을 구하라. 여기에 Q가 대전됐다고 가정하는 방식으로 이걸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Q가 대전됐다고 가정하는 것이지 사실은 마지막 결과가 이 Q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두 도체 사이에는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 전기장 안쪽 도체의 양전하 Q를 가만히 놔두면 그게 이제 전기장 때문에 움직이죠. 그랬을 때 바깥쪽 도체에 도달할 때 속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 응용 문제 하나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수치를 대입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 보기 위해서 축전기의 전위차가 10V다. 그리고 그때 전하량이 1 나노쿨롱이 대전됐다. 그러면 이제 전기 용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전기 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안쪽 반지름이 5cm이고 길이가 1m라면 바깥쪽 반지름은 얼마겠는가 이런 걸 이제 수치로 진짜 단위로 계산해서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먼저 축전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축전기가 바로 뭡니까? 전하를 모아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하 분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치인데 이 전하 분포를 그대로 유지할 때는 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배치된 두 개의 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도체에는 이제 전하가 대전되는데 한쪽은 플러스 Q고 한쪽은 마이너스 Q면 어떻습니까? 서로 붙잡으니까 도움 못 가죠. 자, 그렇게 붙잡아두는 장치가 축전기인데 그런 축전기는 뭐 간단한 건 우리가 실험실에서 쓰는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행판 축전기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게 이제 축전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그 기구에는 어떤 축전기가 들어있냐면 이런 식으로 축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이 안에는 도체를 갖다가 얇은 도체를 그 사이에 유전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접촉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돌돌 말아서 이렇게 만든 축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축전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축전기에 도체 두 개가 있다. 도체 1, 도체 2가 있고 각 도체의 전하가 Q1, Q2로 대전돼 있다. 그러면 그때 각 도체의 전위가 파이 1과 파이 2다라고 하면 도체들의 시스템이 있을 때 각 도체의 전위는 무엇에 비례하냐면 그 도체에 저장된 전하들에 다 비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번째 파이 i가 바로 i번째 도체의 전위인데 i번째 도체의 전위는 각각 다른 도체들에 있는 Q1, Q2, Q3 이런 것들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도체의 전위는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파이 1은 Q1에도 비례하고 Q2에도 비례하고 그다음에 파이 2도 Q1에도 비례하고 Q2에도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 1x와 파이 2x는 뭐냐면 이 두 도체 말고 다른 주위에도 다른 이제 도체가 있고 전하가 있겠죠. 그것에 의한 스칼라 포텐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두 도체의 Q1, Q2를 제외한 다른 전하 때문에 생기는 스칼라 포텐셜인데 이 두 개가 서로 상쇄되지 않으면 좋은 축전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전기가 될 조건은 바로 뭐냐면 이게 그 주위에 있는 전하들 때문에 각 도체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같으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두 도체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축전기는 그렇습니다. 축전기는 두 도체를 이제 나란히 놔둔 것인데 두 도체가 그 두 도체의 크기에 비해서 간격이 굉장히 작아야지 축전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전기 용량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지금 방금 구한 그 스칼라 포텐셜에서부터 이게 축전기에는 뭐가 만족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 한쪽 도체는 Q가 대전되면 다른 쪽 도체는 마이너스 Q가 대전됩니다. 그래서 Q1은 마이너스 Q는 Q 이런 게 만족해야지 되고 파이 1X하고 파이 2X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P12하고 P21은 뭐냐면 저 비례 상수입니다. 저 비례 상수가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만족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만족되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파이1과 파이2를 이렇게 간단히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도체 사이의 전위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파이1에서 파이2를 뺀 거죠. 이게 이제 전위차라고 한다면 파이1x하고 파이2x는 요건 이제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거만 남죠. 다시 말하면 그 전위차는 한 도체에 대전된 전하 Q에 비례한다라고 하는데 이 비례상수인데 이 비례상수의 역수가 바로 전기용량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Q는 역수했으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역수로 가죠. 그 다음에 델타 파이 전위차 이렇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비례상수 곱하기 전위차. 그래서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는 전위차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를 전기용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이제 그 전기 용량인데 이 비례 상수들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도체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다시 말하면 축전기의 모양에 의해서 정해지는 양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는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에 비례한다 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때 비례 상수를 전기 용량이라고 부르고 이 전기 용량은 어떠냐? 축전기의 모양에만 결정된다. 축전기에 전하가 얼마가 대전됐는지 하고 전기용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기용량은 축전기의 모양, 형태에만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Q는 C 델타 파, 이건 축전기에서 항상 이용된 Q는 CV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하의 단위를 전위차의 단위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 용량의 단위는 전하의 단위를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전기 용량의 차원은 전하의 차원을 전위차의 차원으로 나눈 것이고, 단위는 무엇입니까?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고 전위차의 단위는 볼트니까 C 퍼 볼트, C 나누기 볼트가 바로 전기 용량의 단위입니다. 전기 용량의 SI 단위죠. 이것을 간단히 페러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페러드는 1쿨롱 퍼 볼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페러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명한 우리 물리학자 페러데이를 따서 페러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따를 것 같으면 어떤 복잡한 모양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든지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전기에 전하 Q가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땠습니까? 축전기는 한 도체에는 Q, 다른 도체에는 마이너스 Q 이렇게 대전되어 있죠. 그래서 축전기에 Q와 마이너스 Q가 대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축전기에 Q가 대전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다른 도체에는 전하 마이너스 Q가 대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하가 0이 대전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죠. 자, 두 번째는 이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가 축전기의 내부에 만드는 전기장을 구합니다. 이 전기장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장을 구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양단의 축전기 두 도체 사이에 전위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전위차는 무엇입니까? 높은 전위 빼기, 두 도체가 전위가 있으면 높은 전위의 전위가 높은 도체의 전위에서 낮은 도체의 전위를 뺀 게 이게 전위차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건 전기장 방향으로, 그러니까 높은 도체에서 전위가 높은 도체에서 낮은, 이게 높은 도체는 어떻게 하면 전하 Q가 대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 Q가 대전된 데서 마이너스 Q가 대전된 쪽으로 전기장이 있으니까 그 전기장 방향으로 A에서 B까지 전기장을 적분한 거, 이게 바로 전위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위차를 구했으면 여기에 이 전위차가 바로 무엇의 함수로 나오냐면 Q에 비례하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Q는 C 델타 파이를 이용해서 전기 용량 C를 구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구할 것 같으면 Q나 델타 파이는 싹 없어지고 무엇에 의한 걸로만 나오냐면 기하적 구조에 의해서만 나온다. 우리 원통형 축전기의 경우에는 기하적 구조를 대표하는 게 뭡니까? A하고 B하고 L이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L만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 이런 원통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거의 모양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요걸 옆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길이가 L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의 모양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안쪽 반지름은 A고 바깥쪽 반지름은 B다라고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로 안쪽 도체에 전하 Q가 대전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예정인데, 우리 앞에서 가우스 법칙 얘기할 때 가우스 법칙은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선전하라고 한다면 무한히 긴 선의 경우에 선전하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선전하가 유한하게 있다면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칭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축전기의 조건이 뭐였냐면 축전기 내의 간격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간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무엇에 비해서? 요 길이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한 점에서 보자면 요 한 점에서 가까이 볼 것 같으면 요 길이는 거의 무한대나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내부에서는 마치 여기 가운데에 있는 전하가 무한히 긴 선전하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안에 있는 전기장은 전부 다 이 원통 길이 쪽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제 있고, 어디서나 다 전기장의 크기가 이 가운데 원통에서부터의 거리만 같으면 전부 다 전기장의 세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통 단면의 크기가 A와 B가 원통의 길이에 비해서 훨씬 크면 원통의 길이가 큰 거죠. A와 B에 비해서 L이 훨씬 크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요 가운데 대전된 전하의 선전하 밀도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전하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선전하 밀도는 총 전하를 길이로 나눈 것이죠. 이게 이제 선전하 밀도고, 두 단계가 이제 여기에 그때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전기장을 구하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전기장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가우스 폐곡면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선전하 밀도는 L분의 Q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우스 폐곡면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가우스 폐곡면은 어떻게 만듭니까? 전기장이 같은 점들로 이루어진 면을 만드는 거죠. 그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가운데 있으면 여기에 가운데 축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그런 원통의 표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통의 겉표면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전부 다 같고, 양쪽 끝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 면의 방향하고 수직이어서 여기는 선속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 선속은 어디에만 있냐면 요 옆면만 이렇게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아닌 이런 작은 원통을 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데, 가우스 법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한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 전기장 선속이 무엇과 같다? 그 폐곡면 안에 들어있는 알자 전하를 입실론 제로와 나눈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 2는 가우스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 전기장 선속이 되겠어요. Q는 그 가우스 폐곡면 내부의 알자 전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 선속은 바로 뭐가 되냐면, 넓이, 폐곡면 겉면의 넓이, 그것은 2πr 곱하기 L, 이게 이제 원통 표면의 넓이죠. 거기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전부 같으니까 그 전기장의 세기 2를 딱 곱한 거, 이게 바로 총 전기장 선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총전은 어떻게 됩니까? 알자 전하는 그냥 람다에다가 길이만 곱하면 되죠. 람다는 선전하 밀도니까. 그래서 요 파이 2하고 Q를 알았으니까 가우스 법칙에 이렇게 적용할 것 같으면 여기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쓸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전기장을 바로 R의 함수로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 전기장으로부터 전이 차를 구하는 거죠.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전시와 델타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양전하가 대전된 데에서부터 음전하가 대전된 데까지 전기장을 적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다 전기장 집어넣습니다. 전기장은 요 앞에 거는 상수고 저 앞에 있는 건 다 상수고, R분의 1만 있으니까 R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뭐가 되냐면 ln A분의 B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뭡니까?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 용량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했으니까 델타 파이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구했으면 Q는 뭐가 됩니까? Q는 Q 나누기 델타 파이 하면 되죠. 그래서 Q 나누기 델타 파이 했더니 여기에 2파이 입실론 제로 L을 위로 올라가고 ln A분의 B를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 용량은 A하고 B하고 LM만 의존하는 그런 전기 용량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양전화 Q, 질량이 M인 양전화 Q죠. 이거를 안쪽 도체 옆에다 가만히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에 놓았으니까 그 전기장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전기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Q에다가 전기장 곱한 게 되죠. 그러면 이놈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깥쪽까지 가죠. 그럼 우리 여기다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냐면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힘이 바로 이 전하에 작용하는 유일한 힘이고 그게 바로 알자 힘인데 이 알자 힘이 한 일은 무엇과 같다?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가만히 놨으니까 처음 운동에너지는 0이죠.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A에서 B까지 알자 힘을 적분한 것인데 그건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Q만 앞으로 빼내면 요게 바로 아까 우리가 구한 뭐와 같습니까? 델타 파이하고 같죠. 그래서 Q 델타 파이가 바로 전위차에다가 Q를 구하면 Q를 곱하면 그게 바로 델타 파이를 그 전하가 이동하는데 얻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과 같다요? 2분의 mv 제곱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식에서부터 델타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델타 파이를 대입합니다. 델타 파이를 대입할 것 같으면 V는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고 여기다 델타 파이를 집어넣어야 되죠. 이 델타 파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할 것 같으면 V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문제, 바깥쪽 반지름 B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주어졌죠. 그러면 Q는 C 델타 파이인데 C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Q를 구할 것 같으면 Q는 자 이렇게 주어졌죠. 그랬을 때 우리 B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ln B 나누기 A를 요걸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양은 전체적으로 뭐가 되냐면 차원이 없는 양이 됩니다. 단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왼쪽에 B 나누기 A가 이게 차원이 없는 양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진 걸 다 대입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고치냐면 여기 2분의 1 앞으로 뺍니다. 그러면 1분의 4파 입실론 제로 됐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대입하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에서 2하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하면 이걸 분모에다가 9 곱하기 10의 9를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전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델타 파 L은 1m라고 그랬고 델타 파이는 10V라고 그랬죠. 그대로 다 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거 계산하기도 쉽습니다. 요거 10의 9승하고 10의 마이너스 9승은 없어지니까 9분의 5가 되고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게 9분의 5니까 여기 ln A분의 B는 9분의 5면 A분의 B는 뭐와 같아요? 익스포넨셜 9분의 5와 같죠. 익스포넨셜 9분의 5를 계산하면 1.743입니다. 그러면 A가 주어졌으니까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1.743A인데 여기다 A가 5cm니까 요 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 8.7 여기 5 주어진 것보다 소점 하나 정도 더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숫자를 잘 맞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는 8.7cm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원통형 축전기의 전기 용량 구하면서 그 안에서 전하가 전기장에서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전기 용량에다 실제로 숫자를 대입하는 것까지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쉬운 5번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